오늘따라 원희룡 전 장관이 조선, 동아, 중앙에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눈에 탁 들어오는 거는 일관되게 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었어요. 한전위원장과 총선 직후에 식사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전위원장은 내게 분명히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것을 전제로 서로 걱정을 나누고 위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준비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우와, 사람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동아일보에서 얘기했고,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선 직후 식사 자리에서 전당대회 얘기를 했더니 한 전 위원장은 내가 왜 나갑니까? 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장을 들었고 내용을 옮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대표를 맡겠다면 1호 당원이자 국정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의 갈등을 풀고 나왔어야 했다. 인간관계와 정치의 기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의 허위를 담고 있는 말인데, 허위. 네, 두 가지의 허위를 담고 있는데, 일단 자, 밑줄 하나는 좀 칩시다. 밑줄 좀 쭉쭉 쳐봅시다. 하나는 제가 확실히 아는 거고, 하나는 한동훈 후보한테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전문인 거고, 하나는 제가 아는 건 거죠. 네. 먼저 이제 원희룡 장관과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다라는 그 상황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전문으로밖에 저는 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한 위원장 만났다는 거요? 그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왜 만났는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도와준 게 고마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원희룡 장관 쪽에서. 원희룡 네,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게 딤섬회동 아닙니까? 딤섬회동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딤섬? 5월 16일, 5월 하여튼 그때 초에 그때였잖아요. 두 분이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그냥 그 선거에 대한 이야기, 고마움의 표시 이런 거였지 전당대회 얘기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한 위원장한테 그건 한 위원장의 전언입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상호간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때 안 나온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허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한 위원장의 전언이고 예. 그 안 나온다고 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예, 이게 이제 한 위원장의 전언이고 전당대회 관련 얘기도 없었다. 예, 전당대회 관련 얘기가 없었으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없었겠죠. 없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서로 간에 그 얘기는 아예 안 했다는 거죠.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허위는 한 위원장이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건데 저도 이제 그 원장관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뒤인가 제가 만났어요. 이제 한 위원장을 이제 그때 만난 거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의견을 물었어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돼서. 근데 저는 그때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 네, 반대를 하고 지금 출마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안 하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걸 물었어요 저한테. 그러면 안 하면 이제 이 대통령 선거까지도 기간이 남아 있고 한데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제 방송 보니까 구자룡 변호사는 뭐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이런 거 계획했다고 제주대, 하던데. 동의대, 조선대. 그렇죠. 네, 되게 구체적인 대학까지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이제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 그 얘기는 그때는 못 들었고 저는 그걸 건의를 했어요. 재단을 하나 만드셔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뭐 아태평화재단 같은 걸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공적인 활동을 했다. 그 재단을 만드시면 또 거기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출자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규모나 인원이 또 굉장히 뉴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 활동도 하고 공익적인 활동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재단 만드시면 저도 출자하겠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출자는 공적인 거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이제 원장관 만나고 한 일주일쯤 뒤였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그 제가 한 장관의 출마가 임박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저한테 전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도 얘기를 해주질 않으니까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이제 출마 선언하기 한 일주일쯤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쯤 전이었는데 그때 한 위원장이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길지도 않았어요. 전화 통화 내용이. 이거는 제가 기자들한테는 이런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사 함부로 짐작해서 내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박 변호사는 내가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딱.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뭐 예전처럼 그렇게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딱 한마디에서 오케이 참고할게 하고 그냥 끊었어요. 전화를. 아시죠? 그런 동화의 그런 느낌. 그죠? 오케이 참고할게 하고 끊었다고. 근데 그때 제가 든 느낌이 뭐였냐면 그 주변에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요번에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돼서 주변에 물어본 사람들 중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마지막 체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체크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황이 끝까지 고심을 했던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원희룡 장관은 제가 일주일 전에 당협에서 만날 때 자기가 출마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천 당협위원장 만날 때. 저녁 먹을 때. 그래 저녁 먹을 때. 그러다 갑자기 출마하셨잖아. 들어가서 만나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말의 요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아니 근데 이거 말씀하시니까 얘기하시는데 근데 신문에까지 난 말을 거짓말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거 나도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이런 경우에는 대질 신문이 필요한 거 아닐까? 아니 그래서 저는 한 전 장관이란다. 원 전 장관한테 이건 하긴 한번 해볼 생각이고 네네. 한 위원장님한테는 입장을 들어본 거고 그쵸. 지금 네. 뭐 바쁜 상황이니까 제가 전화해서 뭐 한 위원장한테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뭐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또 한 근데 위원장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직접 들은 거는 아닌데 그 옆에 계신 분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난 거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이것저것 장례라든지 그런 것도 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상의를 해보고 싶었고 한동훈 장관은 열심히 도와줬고 뭐 나 고맙다고 오는구나 가볍게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 게 원희룡 장관은 어디 이렇게 외곽에서 자리를 잡고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 같은 데 자리를 잡고 룸이 있는 데를 잡을 줄 알았대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딱 그 집 근처에 그것도 이렇게 룸도 아니고 홀에 딱 딤섬집에서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그때 한동훈 전 장관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종업원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가 없었던 거는 맞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받는 데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고 이해를 못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